대개 월요일은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늘 하는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갈수록 국민의힘, 즉 여권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1위, 대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가 9%로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새에 3%포인트가 하락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의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도층에서만, 중도층만 떼서 볼 때 중도층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2%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22%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일주일 사이에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포인트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상적인 여론조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고 또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 그러니까 즉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정권 유지 응답이 27%,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정권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게 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하는 것은 62%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대체로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보수 이쪽이 25% 내외라고 볼 때 견고한 지지층 25% 내외만 지금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집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25%가량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직전주 조사에서 중도층의 33%가 정권 유지, 그리고 54%가 정권 교체 그랬는데 이제 62%로 늘어난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중도층에서 국민의힘과 손절을 하고 이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는 말이지만 또 탄핵 찬반, 윤석열이 탄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69%, 중도층의 69%가 당연히 탄핵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 25%, 그러니까 늘 25%는 콘크리트 지지율로 그대로 있는 지지자들이죠. 이 25%만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여모양 여꼴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5%는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갈수록 이제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인식이 갈수록 깨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한 달여가량 이전으로 돌려보면 무슨 여론조사가 이런 여론조사가 있나 싶은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뒤진다고? 이게 말이 돼?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요. 윤석열을 탄핵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더 높다고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했지만 그들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줄 알고 전화를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같은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윤석열 탄핵 심판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결과로 나왔었고 중도층 역시 그동안에는 무관심하게 지내다가 이제 자꾸 내 생각과 다른 여론조사가 자꾸 밝혀지니까 자꾸 나오게 되니까 내가 여론조사에 너무 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론 지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 오면서 이제 강성 지지층 결집이 약화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법원을 깨부순 것을 보면서도 중도층에서 야, 윤석열이가 돌아와야 돼.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다. 그러면서 헌재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마저도 아니 헌재까지 공격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2주 전부터 강성 지지층이 윤석열이가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이제 파면이다 하는 것을 자기들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보면 그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파면이 확실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헌법재판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측 그리고 윤석열의 그 뻔뻔함 이런 것을 보면서 중도층이 질렸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정말 넌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것도 그런 영향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은 안 된다.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모순이라는 것이죠. 과도한 뭐 헌재 공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올바로 정신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지금 그러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해도 윤석열 탄핵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그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걸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복귀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가 당장에 복귀할 것처럼 장난을 치고 있지만 민심 위반은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근데 내일이면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 2주 후면 파면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제 10%대로 빠지게 되겠죠. 지금은 윤석열 극렬 지지자, 즉 극우들이 모여서 국민의힘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0%대로 꼬꾸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론 추이 이런 걸로 보면 국민의힘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감싸면서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파면이 딱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한테 너는 누구세요? 저 아저씨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간판을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는 냉정한 것 아닙니까? 매우 냉정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윤석열이가 파면이 되고 형사재판에서 내란으로 확정이 되고 이러면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를 안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란 동조당이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의 탈당을 권유하지도 않고 윤석열도 탈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보유한 정당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국민들이 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김문수의 지지율 앞에서 봤지만 9%대까지 꼬그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파면은 당연하다. 그런데 내가 국민의힘이나 지지하고 있어야 되고 극우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죠. 이제 윤석열의 최종 변론 기일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에 10차례의 변론 기일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여준 것은 참으로 무지막지한 인간이다. 그리고 반성이라는 꼴은 1도 없는 인간이다. 라는 것만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내일 최종 변론 기일 이것은 무제한으로 진행된다 그래요. 뭐 윤석열이가 밤 12시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가리가 깡통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아마 그만합시다. 이러고 아마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재가 정리한 이제 5가지 이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다 쟁점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이제 파면 선고를 하게 될 텐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거. 그리고 포고령. 이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의 여부 이런 걸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국회 활동을 제한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체포 지시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선관위를 장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백하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느냐,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장관들이 사인, 그냥 부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비상계엄 이 선포 적법성, 여기 하나만 따져도 윤석열은 파면이라는 것입니다. 한덕수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미 국무총리가, 당시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는 뭐 보안이 중요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몰린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적법성부터 거기가 바로 잘못됐다, 부적합했다 하는 것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포고령 1호, 이게 적법한 겁니까? 모든 정치인의 뭐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아무리 계엄이 선포가 돼도 국회는 자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권한도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를 봉쇄했다. 뭐 윤석열이는 뭐 궁지에 몰리니까 포고령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보 멍청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 봉쇄 문제. 국회 봉쇄는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국회에 외부 군 병력을 투입한 자체만으로도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꺼내려고 했던 거, 이런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것들이 바로 헌법 질서를 부정한 것이고 헌법 질서를 교란한 것입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이미 다 그런 증언했지 않습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했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다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 체포 지시, 뭐 우원식, 이재명 뭐 등등등 해서 14명인지 16명인지 이건 약간 불분명한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이 14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잖아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미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으로부터 전화를 다 받았다. 그런 거 다 이야기 다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선관위는. 그래서 군 병력이 투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죠. 지금도 윤석열 측에서는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려고 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원이를 동원해서 야구방망이를 동원하고 뭐 이래서 선관위 직원들을 두들겨 패고 그래서 거짓 증언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이의 죄는 정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에서는 이 5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내일 최종 변론을 하고 최종 진술을 윤석열이가 하게 되고, 그리고 2주 후면 윤석열이는 파면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재판관이 8명입니다. 그래서 8대6, 이 6명 정도만 찬성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재판관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윤석열이가 복귀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8대0으로 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김건희는 몰랐을까 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가 진짜 몰랐을까요? 나는 김건희가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계엄 하루 전날 문자를 2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를 2번이나 보냈다. 왜 국정원장한테 대통령 마누라가, 민간인인 대통령 마누라가 문자를 보내죠? 그리고 하루 전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장한테 대통령 마누라가, 사인인, 민간인이 문자를 보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전 대비용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는 비화폰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화폰으로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무슨 어디 양평 고속도로 문제나 이야기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으로 계엄에 관한 것을 본인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마누라가 비화폰 들고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 지금까지 증언으로 보면 윤석열이는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김건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윤석열을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놓고 살고 있는 김건희가 그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12월 3일은 왜 그 12월 3일 날 계엄을 했나 하는 것도 요즘 나오고 있는 거 명태균 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명태균이가 12월 3일이 명태균이가 기소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태균이가 기소가 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김건희의 비리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한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명태균의 의혹, 김건희와 명태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고 나오게 되고 확산하게 되면 가장 힘들어지고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요? 김건희잖아, 김건희. 그래서 김건희가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이하고 이야기를 뭐 하는 과정에서 뭐 개인사를 이야기했다. 가정사 이야기했다. 가정사가 윤석열은 김건희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도 없으니까. 그러면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건희가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 이것의 최고 우두머리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윤석열이 저 바보가 해주지도 않을 거야, 계엄도.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나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왜 김건희를 끝까지 두둔하려고 하겠습니까?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에서 공천 개입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비리정당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의 모든 의혹 이것은 다 김건희로부터 시작되고 김건희가 다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김건희는 몰랐을 리가 없다. 김건희가 오히려 비상계엄을 독촉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작년 3월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민주당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김건희가 몰랐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 말을. 나는 그래서 김건희가 계엄을 실행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김건희를 대신해서 구치소로 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